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도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장은 큰 우려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 시간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과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들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빵집이나 음식점 할 것 없이 다요? 예,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다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사업장 개념이 아니고 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 1회, 2, 3, 4개 따라 하더라도 그것을 합쳐서 5인 수로 만드는 거고요. 5인 이상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 에 만약에 동거인 중에 친족이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제외되고요. 다만 동거인 친족이 있다더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면 또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럼 종사자가 한 명인 사업장이 5곳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같으면 5인 이상으로 보는 거죠. 아, 적용이 되는군요. 네, 사업으로 보니까요. 네. 사업장 개념이 아니고. 네. 근데 문제는 내가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해당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실제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을 예를 들을게요. 식당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감전의 위험도 있고요. 칼배임의 위험도 있고 미끄럼이도 있고 만약 가스를 쓰면 화재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사업주가 세우면 됩니다. 세우고 나면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 그럼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따라서 누가 그 담당을 할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유해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절차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 위험성 평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분기별로 집행 예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비상시 대피는 어떻게 할래? 이 정도만 체하면 이게 하나의 체계예요. 이게 안전보건관리 체계거든요. 예.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간념적으로 그 명확하게 어렵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면 내 목표 세우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수립하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전을 전담할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해라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영세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포 마케팅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중첩법상. 그러니까 중첩법상 500인 이상과 일부 건설업만 해당되거든요. 시행령이 보면. 예. 두 번째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 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무가 사실상 없어요. 그럼 중첩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20에서 50인 미만 같은 경우 한 5개 업종, 제조, 임업이라든지 그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들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담당자도 사실 그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을 한다거나 채용을 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네. 또 그리고 기존에 관리감독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이수시켜가지고 이거 하면 되고요. 그것도 좀 힘들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안전보건관리 대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한 몇십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산업안전 대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정부의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 곳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안착이거든요. 안착을 하려면 누군가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전문기관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저는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을 이 돈을 계속 투입하겠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 고용노동부 인력이라든지 안전보건공단 인력이 공공기관 인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인력들을 충원을 해가지고 이 인력들이 실제로 50 미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일을 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역량이 계속 쌓이면서 실제로 50 미만 사업장에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는 안전해야 되니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건강한 일터로 안전한 일터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